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하기엔 요즘에 영상을 많이 찍죠. 제가 일단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퇴근 중입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거의 유튜브를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이게 사실 제가 유튜브를 뭐 돈 벌려고 찍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지금 기록을 남겨놓는 목적인데 내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기록을 안 남겨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록을 남긴다고는 하지만 뭔가 옛날에 그 뜨거웠던,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막 몇천 명씩 보고 좋아요도 막 100개 넘게 달리고 댓글도 미친듯이 달렸던 그때 맞았던 뽕이 이제 생각나서 이게 기록을 할 때 그냥 누가 안 보니까 좀 약간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러면 안 되지만 종목 토론방에도 가끔 홍보를 남기는데 뭐 악플 달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같아도 내 사랑하는 종토방, 나의 신성한 종토방에 누가 약간 뭔가 홍보하러 오면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 마음 10분 이해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홍보글 올렸을 때 악플 다셔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 사람을 차단해서 그 사람이 다시 제 영상, 그러니까 제 홍보 글을 보고 기분이 안 나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는 하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쾌하셔서 그 악플 달러 오신 분들이라면은 악플 열심히 달아라. 오늘은 이제 뭐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코스피가 아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막 6, 7%씩 올라가지고 아마 그게 지수 상승을 견인했을 거고, 거의 코스피 200 지수가 6,000 가까이 또 다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란 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시 가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뭐 예상했던 바이고, 그게 회복 속도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왜냐면은 이란 미국 또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인 영향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사실 코스피가 폭락할 만큼의 위험 요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만큼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우는 아이 뺨 때린 격으로 약간 좀 그래서 급격하게 조정이 있었는데, 뭐 그때 주우신 용자들이 승자죠. 저는 돈이 없어서 추미에는 못했지만은 여튼 잘 버텼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런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주식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킨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제가 지인 중에 한 명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제가 엄청 인사이트를 받은 게 있어서 이 제 느낌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어떤 나에게 이런 영감을 줬던 나의 ROTC 후배 준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준이야, 고맙다. 너 덕분에 유튜브 거리 하나 생겼다. 자, 잠깐만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눈이 아파요. 자, 오늘 찍을 영상의 주제는 불편하실 수도 있는 그래, 1,000원. 그래, 불편하실 수도 있는 주제인데 굉장히 사치제 중에 사치제인 시계, 그 중에서도 롤렉스에 대한 브랜드를 다시 한번 주제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할 게 아니니까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제 영상을 살포시 끄셔도 됩니다. 제가 주식만큼 또 사랑하는 게 럭셔리 시계여가지고, 저처럼 시계를 좋아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그 친구는 훨씬 찐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도 롤렉스고요. 이 롤렉스는 제가 중고시장에서 1,10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백화점에서 요 디자인으로 새 거를 사려면은 아마 2,400에서 500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요 시계도 중고가가 제가 1,100에 샀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 1,700 정도 할 거예요. 금값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금색이 실제 금색 도금이 아니라 실제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니까 시계값도 오르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이 생겼는데, 어차피 제가 팔려고 산 건 아니니까, 시세 차이가 들려서 산 건 아니니까 사고는 있는데, 이 시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드레시한 워치거든요. 그러니까 드레시하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평일에 제가 정장류의 옷을 입다 보니까 평일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계인데, 주말에 제가
가벼운 니트에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물론 그때도 차긴 하지만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거기다 후드 집업 같은 거 입었는데 이런 거 차면은 좀 너무 언밸런스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어떤 그런 시계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 회사도 이제 일반 회사다 보니까 연단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연단위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고과를 받아서 아마 제가 올해 3월 한 다음 주쯤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제가 인센티브가 나올 건데, 인센티브가 몇 천만 원 나올 거예요. 그 몇 천만 원이 막 5천만 원, 7천만 원 막 하이닉스처럼 이렇게는 안 나오고 아마 2천만 원, 3천만 원 좀 안 되게 나올 건데, 그걸로 뭘 할까 하다가 요즘엔 제가 주식을 너무 몰입해서 주식만 사는 건 좀 지양해서 일부는 조금 뭐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롤렉스 시계를 하나 더 사자. 지금 시계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주말에 찰 수 있는 약간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의 시계를 사자라고 해서 요즘 롤렉스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이거 전에도 롤렉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중고로 샀었고 이것도 중고로 샀어요. 이게 롤렉스가 실제로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브랜드거든요. 이제 롤렉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좀 차고 싶어서 중고 마켓을 애용을 했는데, 이번 롤렉스만큼은 제가 좀 의미 있게 느끼고 싶어서 제가 직접 백화점에서 성골이라고 해서 직접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고 싶어서 요즘 계속 그 롤렉스 매장을 끼우끼우 거리고 있거든요. 롤렉스 매장은 웬만해선 그냥 안 줘요, 그 인기 종목을. 왜냐면은 이게 시계 값이 막 1,500만원, 1,700만원 하지만은 시계를 사는 순간 내가 그럴 일은 없지만 되판다고 했을 때 400만원, 500만원 피가 붙기 때문에, 지금 구조가 그렇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쪽에서 남한테도 안 줘. 그러니까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한테 안 줘요. 제가 일단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활로를 찾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제가 사고 싶어 하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롤렉스 라인업 중에 가장 인기 모델을 성골한 친구가 2명이 있어서, 한 명은 진짜 실제 친구, 한 명은 이제 ROTC 후배, 학교 후배인데, 일단은 그 친구들한테 노하우를 좀 들어야겠다.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또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샀다가 지금은 팔았어요. 자기한테 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노하우를 들었을 때 그 친구의 노하우도 전수를 받았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원인인 제 그 ROTC 후배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마 롤렉스를 아시는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라실 그런 것들을 성고를 턱턱해서 지금 그 친구가 롤렉스 시계가 4개인가 있대요. 이거 말해줘도 아실라나?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라인업이 롤렉스 서브마리너 일단 첫 번째로 샀을 거고, 두 번째가 GMT, 이것도 되게 엄청 희귀 모델이거든요. GMT 샀고, 그리고 오이스터 퍼펙추얼이라고 해서 조금 엔트리 모델인데 이것도 이제 인기가 많아서 이것도 어려운데 샀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친구가 그 롤렉스에, 아마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롤렉스에 데이토나라는 시계가 있어요. 레이싱 하는 사람들이 차는 시계인데, 요게 아마 리테일가도 한 2,600, 700만원 할 거고, 이건 사는 순간 피가 2천만원이 붙는 시계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는 안 팔거든요, 롤렉스 매장에서도. 근데 그 친구가, 저는 이제 몰랐어요. 저는 얘가 서브마리너만 산 줄 알아가지고, 너 서브마리너 어떻게 샀니? 라고 물어봤을 때 걔가, 형 근데 저 데이토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그거 뭐 어떻게, 저는 당연히 중고로 피부차 샀을 줄 알고, 야 너 중고로 샀냐 했더니, 아니요 형 저 매장에서 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진짜 열정이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정도까지 하면은, 야 걔네가 만약에 자기네들이 운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재고가 있다고 하면은 이 친구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롤렉스 4개 인기 시계를 다 성고를 했던 이유를, 그러니까 그게 운이 아닌 거예요. 그 친구는 운이 좋았어요 형 이러는데, 걔가 원래 좀 겸손한 친구거든요. 준이야 혹시 보고 있니? 형이 널 이렇게 아낀다. 이 친구가 굉장히 겸손한 친구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겸손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의 개념은 아니고, 이 친구가 그만큼 엄청나게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롤렉스를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그 친구처럼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처럼 라인업을 막 롤렉스 4개 5개 사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롤렉스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필요가 있고 정말로 절실하고 정말로 니즈가 있고 그거를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내내 지금 미쳐있는 하나가 결국에는 주식이거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한 종목에 대해서 ACD 건설기계라는 종목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되지만 사랑에 빠졌고 근데 단순히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람의 장점 단점을 다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너가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저는 계속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타산적인 조건 위주의 사랑인데 제가 이 종목을 트래킹할 때 제가 드렸던 역량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그 친구에게도 고스란히 그 롤렉스 시계라는 걸로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그때도 너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너의 롤렉스 시계 구매법과 나의 주식 투자법이 카테고리는 전혀 다르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너와 내가 일치하는 게 많구나라는 거를 딱 인사이트가 와가지고 내일 이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늘도 뭐 이제 주식시장 막 오르고 작년이랑 재작년에 미국 주식이 막 올랐을 때랑 지금 코스피가 막 미친듯이 상승하는 거랑은 느낌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금융회사에 종사를 하고 금융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고객들도 만나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미국 주식이 막 오른다고 했을 때 이제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접근을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40대 50대 분들은 그 엄청난 미장이 막 상승하는 속에서도 그게 자기의 어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카테고리는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해서 막 코스피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유가증권이.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포모가 40대 50대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래서 시장에 뛰어드는 어떤 속도가 굉장히 다른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옛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느끼는 거는 의지는 있고 돈은 벌고 싶은데 진짜 기술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 제가 요즘 영상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을 알고 사는 사람이 열에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롤렉스 브랜드를 샀던 그 후배 준이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자기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운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회사 생활하면서 뭐 성과가 잘 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성과가 되게 좋았지만은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 운만으로 되지, 물론 이제 운이 있어야 돼요. 운칠기삼이라고 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운이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건 실력이고 노력이고 기술이고 나만의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투자를 할 때도 저는 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운이 딱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투자도 그렇고 제 일도 그렇고 그리고 그 친구도 뭐 일도 자기 열심히 하기 걔 성격상 열심히 할 건데 그 롤렉스라고 하는 그 성골하기 엄청 어려운 브랜드 안에서도 왕 중의 왕인 데이토나 스틸을 성골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그 친구는 이미 상위 0.00001%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사자마자 2천만 원 벌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시계를 너무 사랑하는 친구라 아마 평생 귀속을 할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어요. 야, 이게 뭐 하나에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되고 미치더라도 어설프게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거를 빡 해서 미친 듯이 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준이야, 다시 한번 데이토나 축하하고, 형도 올해 상반기에는 서브마리너 꼭 선고를 할게. 돈은 이제 곧 들어올 건데 이 돈을 3월에는 썼으면 좋겠네. 여튼 혹시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시계가 굉장히 이제는 사치제가 돼버렸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사실 배꼽 시계와 핸드폰 시계거든요. 핸드폰 시계는 GPS를 연결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럼 사실 시계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보는 느낌으로서의 기능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시계는 이제는 단순히 시계를 보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매스 애플러스, 굉장히 또 영어를 또 건방지게 쓰는데 매스 애플러스, 그러니까 엄청 초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사람들이 돈을 멋있게 쓰고 싶은 거예요. 나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아트 컬렉팅으로서의 어떤 예술 작품을 구매하거나 명품 옷을 입거나 시계를 차거나 하는데, 아시겠지만 아트 컬렉팅이 아마 가장 최상위층의 취미일 건데, 그 예술 작품은 한 점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계같이 기성품이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런 제품들을 착용을 함으로써 단순히 나 돈 많아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의 위치까지 있는 사람입니다를 조금 더 품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의미로서 롤렉스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 제가 병원을 가거나 또는 음식점을 갔는데 거기 원장님 또는 사장님이 왼쪽에 딱 명품 시계를 차고 있다. 그럼 저는 일단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집의 음식 맛은 안 봐도 비디오고, 이 의사 선생님은 적어도 친절하던가 적어도 의술을 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돈을 번 사람이니까,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고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산 사람이 그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롤렉스를 사는 건 돈지랄이 아니고, 제가 이제 한 피스를 더 살 건데, 사고 나면 아마 제가 자랑 영상을 엄청 올릴 거예요. 그때 보시더라도 아유, 이 새끼 그 HD 건설 기계로 돈 좀 벌어서 벼락부자 됐더니 별걸 다 산다, 이렇게. 잠깐만요. 결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 친구가 5년 동안 고생한 자기한테 의미 있는 선물 하나 주는구나 라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도 저한테 너무 고마울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영상을 찍으려는 목적은 이제 다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꺼야 되는데, 제가 고속도로 구간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아마 타이밍이 영상을 꺼야 되는 타이밍이 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동안은 그냥 되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저 살을 분명히 빼는데 이 자세로 이제 좀 뱃살이 뭐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 뭐 가끔씩은 이식도 하지만 보통 1일 1식을 하거든요. 요즘엔 다이어트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점심을 보통 그렇게 많이 먹고, 저녁은 이제 뭐 배고픈 방울토마토라든지 바나나 같은 걸 먹는데, 지금 이쪽 여기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거울로 제 얼굴을 봤을 때 제가 봐도 좀 미웠거든요. 안 그래도 얼굴이 센데 진짜 무슨 산적까지 생겼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여기 살이 빠지니까 좀 얼굴이 갸름해져서 그런가 내가 봐도 나쁘지 않은 느낌? 내가 봐도 나 오히려 좋아 느낌? 그래서 하여튼 뭐 좋더라고요. 확실히 남자든 여자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같습니다. 다이어트가 짱이에요. 진짜 다이어트 꼭 하세요, 여러분. 특히 저처럼 아직 결혼 안 한 싱글 남자 여자분들은 자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제가 요즘도 소개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제 결격 사유 중에 뚱뚱한 게 포함됩니다. 전 뚱뚱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서는 존중하지만은 제 이성 친구로서는 애초에 결격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뻐도 상관없어요. 물론 애초에 뚱뚱한 사람이 이쁠 수는 없지만은 뚱뚱한데도 가끔 이쁜 사람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결격 사유입니다. 그거는 자기 관리의 실패인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성형한 사람도 되게 싫어했지만 지금은 성형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요. 뭐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형에서 예를 들어서 턱을 깎는다든지 가슴을 하는 것처럼 이런 좀 어려운 성형은 저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것들은 남자든 여자든 예뻐지기 위해서, 멋져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지금은 존중을 합니다. 근데 살을 못 뺀 거는 요즘에 위고비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저는 이건 의지의 문제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다이어트를 계속 하지만은 그 다이어트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죠?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는 것보단 다이어트에서 살 빼는 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다이어트 메커니즘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칼로리 합계, 내가 하루 동안 소모한 칼로리, 이 두 개를 썸을 해가지고 그 뺀 나머지 칼로리가 많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살이 찌는 거고요, 그만큼 마이너스면 그만큼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살을 빼려면은 덜 먹거나 또는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해야 돼요. 근데 운동을 좀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우리 기초대사량 이상으로 뭔가 늘리는 게 드라마틱하게 빼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막 펠프스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수영할 거 아니고, 막 우리가 진짜 막 프로 선수들처럼 운동을 막 할 거 아니면은 끼케봤자 퇴근하고 한두 시간 운동하는 걸로는 칼로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한 남자 여자, 이거는 뭐 남녀노소가 필요 없이 자기 관리 안 해서 이렇게 좀 늘어진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혐오합니다. 혐오라는 표현은 좀 강한가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산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센가? 근데 이거는 이성 친구에 국한한 거고요. 뭐 회사 동료나 친구들이야, 걔가 살이 찌던 살이 안 찌던 저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다만 좀 속으로는 딱하게 봅니다. 그냥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것도 또 논리 비인가? 이게 살적으로 넘어가면 또 약간 예민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롤렉스 얘기하다가 살 얘기까지 왔는데, 명품 시계가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명품으로 만들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정말 날 내려놓고 되게 뚱뚱하고 못생긴데 이성이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는 건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가끔 그런 사람이 있거든. 뚱뚱한 남자애들, 자기 관리 못한 남자애들, 뚱뚱한 여자애들, 못생긴 여자애들, 자기 관리 못한 여자들이 왜 상대방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이 외모만 보는 이 세상 너무 차별이 심해. 여러분, 저만 제 기준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20대 때는 얼굴이 원툴이었어요. 좀 뚱뚱하고 몸매가 안 이뻐도 얼굴이 예쁘면 사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0포티잖아요. 제가 86년생이니까 만으로는 39이고 곧 만으로 40이 될 거니까 0포티가 맞는데, 저는 지금 솔직히 못생겨도, 그러니까 그 특정 이름을 말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저는 오나미처럼 생겨도, 오나미도 예쁜데 오나미처럼 생겨도 몸매가 너무 건강하고 예쁘면은 저는 성적인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진짜 건강하게 운동해서 멋진 몸을 가지고 있는 여자, 예를 들어 가슴, 남자는 키, 여자는 가슴, 이건 유전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키울 수는 없어. 근데 기본적인 쉐이프라든지, 특히 엉덩이, 여자분들 엉덩이는 운동하면 커지거든요. 실제로 커져요. 여러분, 장미란처럼 운동하면은 장미란처럼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킴 카사디안처럼 멋있어진다니까요. 제 영상에 여자분들 거의 안 보지만, 저희가 남녀 성비가 남자가 87대 여자가 13인가? 제가 봤을 때 그 여자 13도 저희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이 영상 남자들밖에 안 보긴 하지만은 혹시라도 여자분들 중에서 몸매 관리를 하고 싶은데 막 필라테스 요가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좋거든요. 근데 직방은 진짜 헬스입니다. 헬스도 가서 트레드밀, 그러니까 런닝머신 타지 마시고 막 천국의 계단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근력 열심히 스쿼트 겁나 하시면은 엉덩이가 진짜 킴 카사디안 뺨을 칩니다. 그럼 남자분들이 진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되게 멋있는 남자들도 매력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남자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성적으로 바스트가 멋있고, 바스트가 멋있는 거는 내 아이한테 젖을 잘 줄 수 있다. 이것도 그리고 엉덩이가 힙이 좀 멋있는 것도, 이분이 이제
생식적으로 되게 멋있게 이거 그만 얘기할래. 여튼 남자가 몸매가 좋은 여자한테 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자가 돈 많이 벌고 키 큰 남자한테 끌리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터부시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유명해졌을 때 이 멘트가 박제될 수 있으니 말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전화가 왔는데 이거 받을 수가 없는데, 영상을 끄고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꼭 받아야 되는 건데. 정차가 아니라 조금 속도가 줄어들어도 끄고 바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계속 길게 주시네요. 바로 전화 드려야겠다. 여튼 제가 취향이 뚜렷해서 이래서 결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TMI인데, 어차피 여기까지 영상 보시는 분도 거의 없을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인 분한테 내가 당신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피드백이 와서 그분이랑 만나던, 또는 그분이 거절 의사를 밝히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오랜만에 너무 괜찮은 사람을 봐가지고 좀 설레더라고요. 저 금사빠입니다. 저 그리고 외모 거의 안 봅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외모 겁나 보는데 나는 아님. 여튼 난 아님. 외모 안 본다는 사람들이 외모랑 몸매 겁나 보지만 여튼 난 아님. 아니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그 나쁘지 않은 회사 다니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제가 대기업 직군이라고 속할 만한 데 다니고, 뭐 개인적으로 금융자산 한 10억 모아놨으면은, 그리고 제가 완전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완전 빠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예쁜 여자 좀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참. 되게 찝찝하네. 빨리 전화하고 싶은데. 또 이 영상이 또 증거가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절대 교통 법규를 준수합니다, 저는. 아시죠? 요즘에는 차가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보조주행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오토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해서 장거리 아니면은 잘 안 써요. 아직 약간 꼰대여가지고 괜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미국은 벌써 자율주행 택시가 영업 중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아마 규제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 원래 자율주행은 기술적으로 이미 몇 년 전에 완성됐다고 들었었어요. 다만 이게 규제랑 같이 가야 되니까 이거를 상용화를 안 한 거지, 자율주행 기술이 생각보다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요. 내가 AI 담당자도 아닌데 아무 말 대단치야. 근데 사실 저 오늘 하루 종일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이제 영상 진짜 그만 말하고 싶은데, 음악도 듣고 싶고, 그리고 오늘 매불쇼에 유시민 작가님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빨리 보고 싶은데, 영상을 그걸 다 보고 나서 찍을 걸 그랬나? 참 아쉽긴 한데. 저 그리고 여러분, 원래 운전할 때 재킷 안 입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뒤에 지금 저 등 쪽 다 구겨졌고 지금 난리 났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다마이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톨게이트 들어가서 잠깐만요. 1차선 2차선 아까 1900원 했는데? 잠깐만요. 얘네 왜 멈춰있냐, 바보같이. 가면 되는데. 요금 1,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 결제된 거지? 난 2,900원을 알고 있는데 아까도 1,900원이 결제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이제 정차가 됐습니다. 아, 이제 빨리 끄고 바로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속도 보시죠? 지금 전면 보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속도 지금 30km입니다. 끊을게요.